김선옥은 올해 73이었다. 남편은 20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다. 그날 이후 선옥의 삶은 멈춰 있었다. 새벽마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오래된 사진을 닦으며 살았다.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 아직도 눈물이 났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마트 앞에서 믿기 힘든 얼굴을 봤다. 낯익은 걸음걸이, 익숙한 어깨의 각도, 그리고 그 목소리. 저기요, 장 보시게요. 그는 장바구니를 든 노인을 향해 미소 지었다. 선옥은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그 얼굴은 분명 남편이었다. 처음엔 자신이 잘못 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아니 그 박재수는 똑같았다. 단발의 흰머리, 이마에 작은 흉터, 그리고 젊은 시절 자전거 사고로 생긴 다리에 약간의 절뚝임까지. 선옥은 믿을 수가 없었다. 재수씨. 입에서 저절로 이름이 새어나왔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지만 눈빛엔 아무런 기억도 없었다. 저를 아세요? 선옥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기억을 잃은 사람 같았다. 근처 복지센터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아, 박재수 어르신이세요? 몇 년 전에 보호소에서 오셨거든요. 가족을 못 찾으셔서 지금은 저희가 돌봐드리고 있어요. 선옥은 머리가 멍해졌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 그러나 자신을 모른다니. 그날 밤 선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진첩을 꺼내보고 예전 편지를 다시 읽었다.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 남편은 2005년 공사 현장에서 실종됐다.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이 발견되어 경찰은 그가 사망했다고 통보했다. 선옥은 그때 남편의 지갑 속 사진만 보고 신원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시신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선옥은 복지센터를 찾았다. 그는 평범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다. 또 오셨네요. 이름이? 김선옥이에요. 저 당신 아내예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전 그런 기억이 없어요. 의사는 말했다. 그는 교통사고 후 기억 손상으로 과거 20년 전의 기억이 완전히 지워졌다고 했다. 현재의 그는 이름만 남은 채 과거의 모든 관계를 잃은 상태였다. 선옥은 다시 만난 기쁨보다 기억 속에서 사라진 자신이 더 아팠다.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기억하면 되죠. 그녀는 매일 그를 찾아갔다. 도시락을 싸고 옛 노래를 들려주고 옛날 사진을 보여줬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낯선 사람처럼 미소 지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센터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눈가가 선하게 생겼다. 저 혹시 박재수 씨 가족 되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친구예요. 전 그분이 제 아버지예요. 선옥은 멈췄다. 아버지라고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가족 사진을 내밀었다. 그 사진 속에는 분명 젊은 재수와 어린 소녀가 있었다. 저는 아버지가 실종된 뒤 어머니랑 외국으로 갔어요. 작년에 유전자 확인을 요청했더니 살아계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선옥은 숨이 막혔다. 남편에게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니. 그녀는 충격으로 몸이 굳었다. 그날 밤 선옥은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울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이상했다.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을 리 없었다. 그녀는 다시 복지센터를 찾았다. 그리고 남편의 병원 기록을 열람했다. 그곳에는 2005년 신원불명 교통사고 환자, 외국인 여성과 함께 입원이라는 메모가 남아 있었다. 그 여자는 사고 이후 남편을 돌보다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남편은 기억을 잃은 채 그녀의 이름을 반복했다고 한다. 선옥이. 눈물이 터졌다. 그는 자신을 기억하려 애쓰다 잊은 것이었다. 그녀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남편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재수 씨 나야. 선옥이야. 그는 천천히 돌아봤다. 잠시 그녀를 바라보던 그의 눈에 희미한 불빛이 비쳤다. 선옥?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기억났어. 오래 걸렸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함께 걷기 시작했다. 천천히 하루에 몇 걸음씩이라도.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감정은 돌아왔다. 그녀는 새로 산 일기장 첫 장에 이렇게 썼다. 사랑은 기억을 잃어도 남는다. 내가 그를 잊지 않았기에 그는 다시 나를 찾았다.